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24입니다. 법무부가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해당 간부들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는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내용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고검장급인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검사장급인 정점식 대검공안부장,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 인사가 났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문제가 됐던 검사들을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혹은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간부 4명은 예상대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부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연이은 사퇴, 그리고 돈봉투 만찬과 관련한 면직 청구로 공석이 된 검사장급 자리와 사의를 표한 검사장들의 자리까지 고위 간부들의 공석이 전례 없이 많아 후속 인사는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후속 인사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만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오늘 논의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상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압박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국정공백 장기화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 영어 강사 특혜 채용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격 미달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수년간 재계약을 맺어온 범죄 행위에 가담한 동조자로서 국민의당도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이 있어야 청문 보고서에 협조할 뜻을 밝혀 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도 거부했습니다.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증여세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혹이. 이틀째 청문회에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5.18 재판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시민군 버스기사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국민의당은 유보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견 없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습니다. 청와대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사드 배치를 늦추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NSC를 즉각 소집하지 않은 데 대해서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를 감안했고 부처 보고를 자세히 받으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SC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부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며 안보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미사일 발사 후 8시간이 돼서야 회의를 한 일을 두고는 이번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부지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드를 정말 시급하게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북한이 민간 지원까지 거부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늦추는 건 안보 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는 전력과 다른 기반시설 공사가 미뤄지면서 장기간 비정상적인 가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유류 공급로도 막혀 있고 임시 발전기를 언제까지 돌릴지도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최대 1,800km 밖의 미사일을 사전 탐지하고 정밀한 교전 정보를 제공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 성능을 100% 발휘하려면 막대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주기지 내 사드는 야전용 발전기로 전력을 임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만 가동하는 사드 발전기는 1.3메가와트급의 출력으로 4160볼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1시간 가동하는데 340리터의 항공유가 필요한 데다 장시간 운용할 경우 장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유류 공급을 위한 육로마저 차단됐습니다. 우수한 무기체가 이미 있다면 절차적 문제로 지연시키기보다는 곧바로 운영하여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옳은 방법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드의 제한적인 작전 성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군사위성 등 정찰 자산을 총가동해 대북 억지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조건으로 지난해 탈북한 중국 식당의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송환 없는 인도주의적 협력은 없다고 밝혀 남북교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건 지난해 탈북한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난 2011년 탈북한 뒤 북한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김연희 씨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외신 인터뷰에서 이산가족 상봉보다 다른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며 한국에 강제 구금된 이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 협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제로 헤어져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없는 이산가족과 탈북민 문제는 결부시킬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 취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깁니다. 북한은 또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측이 북한의 평양 개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5일 전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공동행사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당국에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잔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부장판사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희연 판사는 여러 사실 판단에 기초해 문 전 장관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했으며 홍 전 본부장의 행위로 국민연금은 기대됐던 미래의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은 같은 삼성합병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도 청와대가 합병 찬성을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문 전 장관이 왜 이런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엄밀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합병 개입이 존재했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인천지검은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의 큰딸 유섬나 씨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동생 혁기 씨 개인 회사에 21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세무그룹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반 지하수에 약초즙을 섞어서 신비의 기적수라며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300여 명에게 5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 손에 물병을 든 남성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품 효능을 설명합니다. 이른바 세계 4대 성수보다 게류마늄이 더 많이 들어있어 질병 치료에 탁월하다고 홍보합니다. 병원에서 홍보한다고 희망을 갖게 됐다고 아주 미쳐있어요. 모든 질병을 원인을 치유한다.
2리터짜리 한 병에 4,400원. 시중 생수보다 5배 정도 비쌌지만 건강을 염려하는 노인이나 주부들이 대거 사들였습니다. 업체 대표 53살 연모 씨 등은 다단계 방식으로 6개월 동안 1,300여 명에게 물을 팔아 5억 2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평범한 지하수를 담은 큰 통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년초 액기스 한 포를 섞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조 공정 이게 끝이네요? 네. 제조 끝. 또 국과수 감정 결과 이들이 홍보했던 게르마늄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이렇게 퍼지는 것을 막아준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홍보 강사 등 10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1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된 차량 15대 중에 11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민 56살 박모 씨가 친구와 다투고 홧김에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렀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트럼프는 탄핵 절차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7페이지짜리 서면 증언입니다. 해고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3차례 만남과 6차례 통화 내용이 상세히 적혔습니다. 서면 증언에 따르면 1월 27일 백악관 만찬에서 트럼프는 충성심이 필요하다면서 코미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합니다. 2월 14일 만남에선 보다 노골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경질된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을 놔주기 바란다며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손을 떼줄 것을 요청합니다. 코미는 이와 함께 트럼프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해준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를 근거로 트럼프의 무죄가 입증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코미 해임과 러시아 수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트럼프가 한층 더 궁지에 몰리게 됐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To close or to back down the investigation into Michael Flynn, and also as you look back. No. Next question. 미국 언론들은 코미가 핵으로 무장해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흔들고 있다며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I think this really looks like a pattern of obstruction of justice by the president. 오늘 밤 청문회 등을 통해 코미의 증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 정치권은 빠른 속도로 탄핵 국면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밤사이에 내리겠고요. 5에서 20mm가량 오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요란스럽게 내리겠는데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고 일부 지역에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계속 덥겠습니다.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방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7도, 대구 17도로 서늘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전주 28도, 창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밤부터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MBC 뉴스 24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